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의 올 상반기 인구 감소 규모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남도 주민등록 인구수는 187만 500여 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2,300여 명이 줄어들어 상반기 기준 인구가 처음으로 10,0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전남도의 상반기 기준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지난 2015년 3,100여 명, 2016년 4,600여 명, 2017년 5,800여 명, 지난해 8,400여 명 등이었습니다. 전남도는 상반기 인구 감소 규모가 커진 데에는 청년층을 포함한 인구 유출에 따른 것으로 전남도와 시, 군이 지원하고 있는 200억여 원 규모의 출산 장려금에 대한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인구는 이처럼 큰 폭으로 줄고 있지만 고흥군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최근 인구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출산 장려책과 귀촌 지원 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 고흥군의 인구는 6만 5천여 명. 지난 1966년 23만 4천여 명을 최고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출생아 수 감소와 함께 고령 인구의 증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고민에 빠진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한 데 이어 청년 유통과 출산과 양육, 교육 환경 조성, 귀농과 귀여, 귀촌 지원 대책 등 다양한 정책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약하지만 성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구 감소가 전년 대비 월 평균 80명에서 57명으로 줄고 출생아는 월 평균 18.3명에서 23.6명으로 늘었습니다. 고흥군은 올 연말이면 전년 대비 인구 감소폭이 17% 줄어들고 출생아 수는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년의 전국 최초로 했던 청년 어장 분배라든가 청년 부모 가업이 승계라든가 또 결혼 장려금 이런 정책에 청년들이 좀 공에 들어오다 보니까 신생아가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고흥군은 오는 2022년까지 인구 늘리기 3대 전략 50개 시책 사업에 5천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이 65세 이상으로 인구 절벽 현실에 직면해 있는 고흥군. 고흥군이 최근 거둔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인구 감소 제로화로 온전히 연결해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고흥 녹동고등학교 학생들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원하는 편지를 작성해 교황과 노벨상 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흥 녹동고등학교 학생 250명은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희망하는 편지 500통을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해 바티칸 교황청과 노벨상 추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고흥 녹동고 학생과 교직원들은 이와 함께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수상 100만인 서명 운동은 물론 관련 UCC도 제작하면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참 봉사와 나눔, 소통의 정신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복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또 이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되는 물량을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쌀을 도정하기 위해 기계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전국 농협이 갖고 있는 쌀은 지난 5월 말 기준 55만 9천 톤, 민간 보유 물량까지 더한 전체 재고량은 62만여 톤으로 오는 10월 중순쯤 소진될 전망입니다. 해년마다 그 1인당 그 쌀 소모량이 줄고 있다는 게 상당히 걱정이 되죠.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388만여 톤. 종자로 사용되거나 정부가 매입할 물량을 제외해도 초과 공급량이 최대 1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확기 벼값이 떨어져서 농가 소득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산지 유통업체들도 수확기 때 벼를 매입을 좀 주저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정부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나 시장 격리를 실시했지만 시행 시기가 늦고 격리 물량도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초과 공급 물량을 미리 산정한 뒤 이를 수학기 이전에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자동 시장 격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벽값이 19만 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게 2017년도에 조기에 시장 격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기 이전에 빨리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하자는 거죠. 반면 재고 처리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담이 가중되고 오히려 쌀 과잉 공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농민, 전문가 등과 자동 시장 격리제의 세부 내용을 논의한 뒤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어제 설명회에는 도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등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학 전형 설명과 함께 협약을 맺은 러시아 국립음악원의 공연이 이어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창의예술고는 음악과 미술 등 3학급에서 모두 60명을 선발하며 오는 10월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7월 중순인데도 올 여름 생각만큼 덥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다는데 체감상 크게 덥다고 느끼지 않는 탓에 피서지마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해수욕장.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뒀지만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달 초 개장한 여수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은 모두 8천여 명. 덜 더운 날씨 때문인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놀러 왔을 때는 굉장히 더워서 사람도 좀 많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좀 시원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래서 사람도 좀 별로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체감과 달리 기상청은 전남 지역의 올여름 기온이 평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여름 폭염이 일찍 찾아와 유난히 더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여름이 덜 덥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기온과 비교하면 올해는 1.5도나 낮지만 30년 평균 기온과 비교하면 불과 0.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월 중반에는 상층에서 찬 공기가 자주 유입되었고 6월 후반부터는 장마가 시작되면서 중간중간 비가 내려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상청은 이어지는 장마로 다음 주까지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지만 이달 마지막 주부터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같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장마 전선과 만나 남해안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침수 등 비 피해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기아자동차가 광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형 SUV 차량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사전 계약자가 5,000명을 넘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객 앞으로 배송을 기다리는 소형 SUV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첫 선을 보이는 소형 전략 SUV 셀토스입니다. 소형차답지 않은 몸집은 젊은 감각의 디자인으로 무장했고 최첨단 안전장비가 기본으로 장착됐습니다. 이 때문인지 사전 계약자가 5,000명을 넘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신차 셀토스의 성공이 곧 회사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일념으로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셀토스의 생산 목표량은 18,000여 대. 기아자동차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생산량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서울 부스터에 이어 광주 공장에서 올 들어 두 번째 신차가 생산되면서 관련 업계도 간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출고되는 모든 셀토스의 금호 타이어에 타이어가 장착되는 등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250여 개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신차 생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차 셀토스의 5위 단독 공급은 금호 타이 기술력과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출 증대 및 경영 정상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 예정인 소형 SUV 셀토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사퇴와 관련해 허석시장에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고발을 앞두고 자원봉사센터장이 갑자기 자진 사퇴했다며 시장이 직접 해임시켜야 하는데 자진 사퇴한 것은 새로운 순천을 표방한 허석시장의 방침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 채용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오는 24일까지 대시민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순천 댄스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하기로 하고 순천을 배경으로 한 창작이나 커버 댄스 영상을 공모합니다. 순천시는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순천 댄스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9월 10일까지 관련 영상을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접수된 영상은 SNS 홍보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7팀을 선발해 오는 9월 28일 개막되는 2019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무대에서 대상 등을 선정합니다. 휴가철 여수를 찾는 내일로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수시는 코레일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내일로 여행객들에게 숙박업체와 관광업체로부터 무료 및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하거나 관광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매주 금, 토, 일 오후 7시부터 여수해양공원 인근 산책로에서 다채로운 거리 문화 공연인 여수 낭만 버스킹을 열고 이들 내일로 여행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자체 보유한 공공 저작물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푸른 전남 글꼴과 전남 백년 사진 등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 저작물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방에서는 미세먼지도 머물겠습니다. 반면 남쪽으로는 장마 전선에 의해서 폭우가 쏟아지겠고 오후부터는 태풍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먼저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이미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갈수록 호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후부터는 현재 타이완 북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5호 태풍 다나스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 중심풍속 초속 24m로 지금은 약한 소형급인데요. 내일 새벽이면 제주도 부근 해상을 지나서 오후에는 전남 해안을 걸쳐서 이후에는 남부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총 강우량을 이에 따라 오늘 오전까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오후에는 제주도 등 남해와 서해에도 태풍특보가 단계별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총 강우량을 보시면 제주 산지에는 최고 700mm 이상, 일부 남해안에는 500mm 이상의 이례적인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에도 200mm 가까이 많은 양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차츰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지만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